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토요일이네요. 오늘 새벽 3시입니다. 항상 매매하실 때 시간 잘 보시고요. 그리고 매매하시는 거랑 투자하시는 거랑 잘 구분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러는 뭐 말씀드렸던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저 자리를 잡고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올 거라 그랬죠. 주가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반등을 좀 할 거다. 반등장이 될 거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나스닥도 지금 반등을 꽤나 잘 하고 있고, 그래서 S&P를 제가 숏을 다 청산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증시는 조금 약한데 뭐 코인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물론 뭐 알트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힘을 받을 겁니다라는 말씀도 과거에 들어왔었었고, 그거에 대한 타점적인 측면들은 여러분들이 좀 뒤늦었지만 그런 놀림목들에 대한 이야기, 알트코인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라 나올지도 모르겠다 정도의 뉘앙스예요. 지금 현재의 시황으로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과,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흐름상 우리 지수 추종 방식에서는 그 상황이 맞는 거고, 한쌤의 시황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거고, 세부적인 종목별로 지금 조금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알트코인의 펌핑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알트코인의 펌핑이라기보단 비트가 먼저 가서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뭐 누구죠? 그 무슨 은행 그쪽 관련돼서 뭐 돈을 투자한다 이렇게 뭐 정부에서 돈을 준다라는 그런 이슈가 들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쪽에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제 생각에는 좌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 일단 말씀 또 드리고 있고, 이제는 이제 기름값이죠. 유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0불대로, 60달러대로 좀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그 기름값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뭐 전기 발전으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60에서 50달러대로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뭐 약한 반등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유가는 뭐 60달러면 2010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중심값 정도, 뭐 좀 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가격입니다. 물론 환율이 조금 세기 때문에 한국 수입가는 조금 비쌀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많이 빠졌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은 잡혀가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혀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0달러 넘어갔을 때 물량을 줄여라. 이거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지금 조정세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이 사실상 대장격인 종목인데, 이게 나스닥 이 종목이 안 움직이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제 나스닥이 지수만 올라간다는 건, 일단은 나스닥 안에서의 작은 다른 종목들이 지금 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 그러니까 그 대장격인 애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150달러 정도 때, 제가 130달러에서 밑에서 쭉 사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실제로 조금 더 빠졌지만, 용감하신 분들은 잡았을 거예요. 그죠? 한 20% 손해가 나더라도, 이런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툭툭툭툭툭. 이런 포인트들은. 왜냐면, 큰 파동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타점을 딱 찍고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큰 수익이 나셨을 부분이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인 거잖아. 그죠? 이번에 그런 코인 종목들도 그렇게 시연해드렸는데, 약간은 엇박자가 나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빅스타트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그죠? 빅스타트가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참 웃기네. 지수적인 측면도. 근데 나스닥이 조금 골 때리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가스는 지금 많이 싸졌습니다. 가스는 일단은 요번에 또, 발전이죠. 이제 가스 화력 발전을 다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가스는 제가 예전에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오케이, 지금은 짊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가스도 뭐 좀 그래요. 그저 그런 상태고, 어쨌든 가스는 싼 가격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싸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구간이 지나게 되면은 아마 반등 크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스도 나중에 3달러, 4달러짜리 한번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구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또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2800을 넘어가면 뚝배기를 때린다는데 지금 6월부를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나스닥은 2800까지 가진 않았네요. 그래서 2700 정도인데 아직도 모릅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떨어질 거야 모를 거야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몰라요. 그런 걸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너무 쉽게 편하게 그냥 대충 사서 대충 팔고 싶으면 그렇다 대충 사서 대충 팔고 싶으면 그 대충 해도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 되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나스닥은 지금 비싼 가격이라는 겁니다. 비싼 가격이라는 건 제가 그냥 망설임 없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좀 더 오를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시황상 보면 이제 S&P 그렇고 뭐 이번에 이제 FOMC죠. FOMC에 따라서 좀 흔들면서 주가가 올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금리의 동결이나 이제 0.25가 아니라 동결 또는 이제 뭐 0.25인데 우리 그 멘트 파월 의장의 우리 그 멘트 뭐 이들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이게 위아래를 흔들면서 위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기는 확실하게 안 좋아질 거예요.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무조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지표들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엄청나게 폭락을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천천히 빠질 거냐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 올해 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요. 이게 쪼그라드는 속도가 이게 좀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는 SV 뱅크죠. 그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부동산 쪽이 아직까지 조금 살아있다고 하나 좀 하여튼 정확하게 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싸졌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좀 싸졌기 때문에 반등은 좀 할 것이고 그리고 종목별로 오른 종목도 있을 거겠지만 어쨌든 나스닥은 그래도 조금은 비싼 가격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시황을 해드렸던 거 기억나신가요? 제가 나스닥을 요런 그림을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요렇게 빠진다고 했었을 때도 요런 게 빠진다고 했었을 때 9,000 정도 만에서 9,600이죠. 제가 예전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죠. 할 때 9,600 정도까지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상통하는 부분이고 9,000 정도까지는 거는 그냥 노멀하게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대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건 아닌데 다소 비싼 가격인데 실제 싸질 때는 가격이 정상화가 아니라 공포에 대한 매수가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뭐 어떤 금융적인 붕괴라던가 부동산적인 붕괴가 동시에 같이 대발해 준다면 이게 뭐 7,000대, 7,800? 뭐 이 정도도 뭐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간다는 것뿐이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여기 라인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계셔라. 그렇게 생각을 든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 대충 하고 싶으시면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게 요번에 한 적당히 해가지고 여기 한 13,000을 넘어가게 되면 13,000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해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마이크로 나스닥이라는 거 있거든요. 마이크로를 하게 되면 한 250만원 정도의 담보금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500 정도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차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항상. 왜냐면 마진콜의 오차가 충분히 여유롭게 하셔가지고, 왜냐면 강제 청산의 중간에 몰물이 마감이 되면서 청산이 될 수도 있고 해서 500 정도 넣은 상태에서 그냥 매도 숏 한 개 딱 걸어놓고 그냥 스근하게 기다리시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은 아니고.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쌤이 말했던 시황이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적당히 그냥 조금 따지고 조금 오르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대값이 빠졌다라는 건 한국한테 굉장히 호재죠.
기름값이 빠졌다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어쨌든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 지수의 반등은 삼성전자 드디어 한국의 대장주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기가 조금은 풀리려나 라는 기대. 왜냐하면 기름값이 싸지고 가스값이 떨어지고 우리의 이제 그 주도주격 대장격인 삼성전자의 힘을 좀 받으면서 일본과의 이제 무역이 좀 풀리게 되니까. 반도체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면서, 그리고 중국과도 지금 감정의 골이 조금은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지금, 미국이 지랄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주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나머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좀 무역을 하자. 우리 뭐 컨텐츠도 좀 나가고, 그죠? 중국이 이번에 더글로리 대박 나면서 어떤 것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다 불법 방송을 보는 거겠지만. 그래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대한항공 제가 저한테 물려있으면 제 평단역입니다. 그지? 물려있어요. 중간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팔았죠.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샀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 물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기름값이 빠지면 그래도 힘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대한항공 많이 빠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 18,000원대를 일단 염두를 하고 계십시오. 여기 빠진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대충 사고 싶으시면 기다리라고. 그리고 기다려서 내가 이런 가격대에 왔을 때 그때 담으라고. 그때부터 팍팍팍팍 담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막 그냥 정말 매일매일 보면서 대충대충 사고 싶어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대충대충 할 시기가 아니야. 아시겠죠? 위로 털리고 밑으로 털리고 할 시기야. 그래서 위가 털리면 이제 반대로 진입하고, 아래가 털리면 반대로 진입하고, 그렇게 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때는 뭐 반등을 조금 하지 않을까 싶고, 하우스피도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는 조금 좀 애매해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손절가가 등장을 하고 어쨌든 반등을 조금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 저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계속 올 연말, 올 가을 정도의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거의 다가왔어요. 지금 2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려서 파동의 주기성이랑 웨이브 이런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후폭풍들을 계속 어느 정도 견적을 해서 그때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면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24년 초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마구잡이로 달려들지는 마세요. 분명히 잘라줘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어요. 우리가 한쌤이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아주 옛날인가요? 제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오면 팔아라고 했던 그 자리를 지금 도달한 겁니다. 여기선 저는 사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단등의 단타 이야기를 한번 드려서 반등 올라가고 빠졌잖아요. 그저 손절 주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걸 손절 못 주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이때도 제가 그래서 잡았던 분들 여기서 익절 관리하라고 했을 때 못하신 분도 많으실 건데, 자, 이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물려 있어도 괜찮은 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직접 해라. 내가 여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욕 좀 할게요. 네. 짓불도 모르고 대응도 안 되고 간땡이도 안 되고 그 배짱도 안 되면서 이런 잔웨이브 다 먹으려고 까불지 말고,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가격대는 싼 가격대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든지, 그렇죠? 그리고 애지간하면 27,000~28,000불은 한번 올 거다. 정말 못와도 24,000~25,000불까지는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밑에 좀 빠져서 제가 최대한 많이 빠지면 한 13K 정도, 13.7K 천 거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걸 각오하고라도 이제 한번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차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다라고 제가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기 오른다는 건 여기서 했지, 그치? 여기서 내가 배팅을 했지. 여기서 오른다는 말을 못 하거든? 그건 확인해야 되는 거야. 몰라, 그거는. 근데 지금 그 자리를 도달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심리가 웃기는 게, 이때는 안 사요. 15K, 16K든 더 빠질까봐 안 산다니까? 아서라, 쌀 때는 분할 매수 하시면 된다고요. 떨어질 때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제가 차트적인 기법적인 것들은 논외로 하고 그런 건 여러 가지 기법도 있어요. 이런 것도 빠졌을 때 이런 거 잡는 것도 맞죠. 2만 불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이거 말씀드렸던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오를 거다 이렇게 단정 짓어야지. 여기가 타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습관을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올라오면 일부를 팔고 남은 걸 들고 가라. 계속 그 말을 드렸죠. 말씀드리고. 그죠? 여기는 마찬가지였죠. 그죠? 근데 여기선 제가 돌파하면서 노렸거든. 시황상. 저희 단톡방 보면 다 나옵니다. 맨날 여기서 반등해서 익절로 사고, 여기서는 반등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눌림목을 잡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지금. 이건 규모가 더 큰 거였거든. 이 규모에 대응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요것에 대한 대응되는 조정파고, 이거는 이거에 대한 대응되는 조정파의 규모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터진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잡고 그냥 팔았는 게 아까 더 들고 있을걸. 좀 고점을 잡아서 꼭다리에서 팔고 싶을걸. 이때도 떨어질 요 고점에 대형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26,500? 한번 찍었다 빠졌죠. 그죠? 다시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는 잘 팔았다 싶다가도 그죠? 잘 팔았다 싶다가 이때도 제가 위로 한번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리겠죠. 어쨌든 잘 타다 싶다가 다시 또 가면 아이고 그때 팔지 말고 들걸. 사람 마음이 이렇단 말이야. 껄껄껄껄거린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야. 적당히 먹어야 나중에 안 다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 웨이브입니다. 이제 기준 웨이브를 요걸로 잡을 거예요. 작게 잡을 거예요. 왜냐면 깨지면 아프거든. 그래서 요 놈의 기준 웨이브를 잡으시고 여기가 적절한 매수 타점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매수 타점은 사실상 권장할 만한 타점. 이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타점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위로 올라간 한 번에 더 슈팅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은 될 수 있을 텐데 요 자리로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4,600 정도를. 그럼 지금에서 얼마입니까? 1,500불 정도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한 8% 정도의 손절률을 가져야 됩니다.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깨지면 그 다음에 여기가 되고 22,000, 3,000 요 자리 열리게 되고 여기는 제가 이까지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바로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매매를 단타를 번트성 단타를 계속 치고 싶으시다면 요 자리 요 흐름에서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요 눌림목이 왔을 때 알트코인들을 한번 톡 그러니까 저는 2%만 올라도 잘라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 오르면 반 팔아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2% 적은 거 아니거든? 진짜로? 2%왜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500만원 넘으면 10만원이에요, 2%면. 여러분 하루 10만원 벌린 게 쉬워요? 제가 예전에 택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밤에 한 4시간을 꼬박해야 3만원, 4만원 벌어. 10만원 쉬운 돈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톡 이것 먹고 째고 저것 먹고 째고 한 번씩 톡톡톡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정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뭐 그것에 대한 시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목표가에서 잡는 게 아니라 무조건 눌림목에서 잡는 건데 만약 요 자리 요구 추세가 이 정도로 지금 되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할 때 이렇게 반등을 탁 주다가 이탈을 할 때 알트코인이랑 같이 빠지면 이건 그냥 도망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 가격대가 지금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차트 모양은 괜찮아요.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 파트 모양이 예뻐서 제가 골치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뻐요. 근데 이 예쁜 차트 모양이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골치 아픈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어때 보여요? 이거 지금 이때랑 너무 비슷해요. 비트코인의 쌍봉을 치고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지금 50% 정도의 돌림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진짜 최대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자, 요 정도 되는데 그 뒤에 이런 흐름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지금이 이걸 그대로 끌고 가서 주봉 정도 사이클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가서 여기를 보게 되면 그때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사이즈가 더 커지죠. 그쵸. 여기까지. 거래 터지고 반등. 요금. 여기 아니면 여기 모습이 가깝다는 거라.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한번 빠졌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한번 더 빠졌다가 여기도 보시면 한번 빠졌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요 구간 정도가 된다고 여기 어딘가 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요쯤. 그래서 빠지고 한 번 더 들어주고 가는구나 했을 때 으아 하고 빠졌다가 가자하고 죽는 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보면 근데 그걸 제가 그 움직임이 나왔다 안 나왔다 여기에 맞다 틀렸다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견적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탕 이런 느낌. 이게 주봉 정도의 캔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매칭이 돼버릴 겁니다. 요 노란색 돌아 내려오죠, 그죠? 아까 전에 노란색 돌아 내려왔던 기억납니까? 그럼 얘가 이제 천천히 돌 거거든? 천천히 이렇게 돌아 내려갈 거고, 천천히 돌 거고, 얘가 여기서 쳤다가, 음봉 떨어졌다가, 양봉 쳤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고점 추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 이 그림이 유력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쌤 그럼 3만 달러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3만 달러 노리는 그런 멍청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맞았으면 제가 맞았다고 광고를 할 건데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로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알트코인 단타를 치면 아마 재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견적이고 그때 가서 차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 매매하는 구간이고요. 아까 대충사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은 뭐냐면 어떤 그 포지션이 될 수 있냐면 그래도 내가 매매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0.5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등장했었을 때 여기서는 쇼각을 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조건이 부합하면 들어가는 거야. 안 하면 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왜냐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백수예요. 지금 사업을 장사하려고 하는데 다들 적자잖아요. 이게 유지비가 솔직한 말로 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투자했던 돈을 그걸 매매해서 벌어갖고 그걸 꺼내서 써야 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집 대출도 계속 갚아 나가야 되잖아. 그죠? 15년짜리 해놨더니 패기 좋게 30년 안 하고 15년 해놨더니 30년 했으면 이렇게 빡세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열심히 갚고 있는데 이제 값 떨어진 게 또이또이 내가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빠듯해요. 정말 제가 라면을 되게 싫어하는데 라면도 최근에 많이 먹었네요. 그래서 막 안 해먹던 밥도 해먹고 그냥 저 반찬집 가서 그냥 나물무침 사서 이렇게 밥 먹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예전 같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잘 나가는 쌤이. 아무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크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걸 기다렸다가 이때 억대를 박아버리면 된다는 거야. 숏으로. 그게 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마 보통의 대중들은 그 숏을 받기가 힘들 거예요.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럼 보통의 대중들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들은 내가 잡아드렸던 구간이 그죠?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 바닥 요 꼬리가 아니라 이쯤이라고. 여기도 이쯤이란 말이야. 이쯤. 이런 것들 잡아내가 돼. 이게 저점은 아닐 겁니다. 차트는요, 진짜 바닥을 그리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이게 더 빠지든 어떻게 됐든가, 이렇게 가야 진짜 큰 바닥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대충 사고 싶으면 이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안타깝게도.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이 원래 23년에 반감기가 올 거라고 봤는데 비트코인 채굴 지금 많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24년을 밀릴 거라고 지금 제가 뉴스를 한 게 봤거든요. 그래야 제가 보고 있는 차트 상황이 지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도 이때가 아니라 이때 제가 동결이 돼가면서 만약에 황보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형성이 된다면 24년의 하락 바닥을 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차트가 예쁜 그림이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지금 23년 하반기에서 24년 하반기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시황이. 저점에. 그러니까 23년도 경우에 따라 싼 가격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물려도 극복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재수 없으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갔다가 조금 더 간다고 해서 입점을 못하고 나면 거의 10주, 가게 되면 10중에 8구는 여기 빠질 거거든요. 90% 확률로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3만 달러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2만 달러 밑에서 비트코인을 살지 말지 고민할 거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편하게 속 편하게 그냥 풀면서 몰빵 때릴 수 있는 사람들, 그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지 몰빵을 여기서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요건 사람의 관점마다 좀 다릅니다. 그냥 여기 때도 사고 요 때도 좀 사고 내가 월급을 좀 100만원씩 뭐 50만원씩 비트코인 내가 이때 정말 못 사서 아쉬웠어. 비트코인은 그래도 미래에서 좀 괜찮을 것 같아. 뭐 금도 해칭되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런 사람들은 50만원씩 쭉 사는 거 이거 좋다 이거야. 이건 무조건 좋을 거예요. 왜? 전반적으로 싼 가격이거든. 이제는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잠시 쉬었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기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저 모여서 수익 입장 실현을 조금 하고 뭐 말씀 제가 샀잖아요, 그죠? 전 한 반 정도는 팔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팔고 나서 다시 또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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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는 대로 쭉 해서 또 올라가면 이번에는 아까 한 3만 달러 쪽으로 했는데 3만 달러 가면 또 반 팔고 그 반으로 계속 수익 들어가고 이런 식의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일단 시나리오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38.2, 28,000불이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38.2라는 그 숫자는 밀려 파동이나 이 피보나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포인트는 지금 이제 이 규모에 절대 여기는 못 넘어갈 겁니다. 올해 이거 넘어간다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못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세요. 올해는 죽었다 깨도 못 넘어갈 겁니다. 그러다가 넘어가면 어떡하지? 에이, 됐다. 한쌤 요즘 그런 거 안 하는다. 그냥 못 넘어가. 그러면 31,932달러 정도. 31,000이 좀 넘겠죠? 31,000 봅시다, 러프하게. 31,000까지 올라갈 수는 있으나, 38.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포인트는 이 전체 하락 지분의 피보나치 비율에 대한 되돌림, 아주 의미 있는 되돌림 지역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굉장히 섬세하게 하셔야 되고 아마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스토캐스틱 모습이 지금 그렇게 펌핑이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이슈로서 추세가 이탈이 되어 버린다면 그때는 이 하락에 대응되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기서 수렴이 진행이 돼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가서 여기 X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질 거거든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에서 이 조건이 부합한 타점에서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빠지게 되면 적어도 여기 한 포인트 생기고 여기 한 포인트 생기고 2포인트 생기는 거잖아. 여기서 또 분할 매수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올라가면 아이고 그냥 올라갔네 해서 팔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매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다 제시해 드렸죠. 자, 지금의 캔들로서는 막 그냥 폭락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잘 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있는 거래량들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치고 다시 이렇게 한번 고점 형성을 가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림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샘의 시나리오일 뿐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등장한다면 아마 요때는 또 비트코인 혼자 쭉 빨아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요때는 숏을 때려보셔도 좋겠고 이거 빠질 때 알트랑 같이 빠지게 되면 조심하는 게 좋겠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빠질 때 이제 요게 빠지면서 이제 알트가 펌핑이 되면서 빠질 수 있거든. 왜냐면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어요. 왜냐면 에이다에 대한 얘기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이다가 영상이 되게 길어지네. 영상 이거 지울까? 이때서 역대급 상승장에 대한 88.6에 대한 되돌림이 거의 다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반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야. 물론 지금 굉장히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이만큼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 갔냐?
굉장히 크게 잡고 있죠. 엄청 큰 웨이브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에 대한 걸 인정을 하고 1200대 초반부터 한번 발을 담궈 보는 거죠. 천천히. 지금도 담궈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 하라 그러는데 올라갈 때 뭐 잡아가지고 또 물려버리면 이게 참 힘들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반등,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갈 때 된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그죠? 그 정도 시나리오는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진행될지는. 지금 저는 사실상 이 시황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이걸 따라서 한쌤 그래 간담회 해서 지금 매매를 막 들어가가지고 막 꼬라박고 이럴까봐 좀 걱정이 좀 되는데, 그건 뭐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본인이 밥그릇이잖아. 저는 찬쌤은요.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때릴 거야를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매매를 듬숭듬숭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등은 나오겠으나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하시면 될 것 같다. 그쵸. 뭐 손절 한번 좀 이만큼 여기서 뭐 이만큼 먹었으면 그죠? 이만큼 먹었으면 요 정도 손절 나가도 되잖아. 이런 마인드. 아깝네. 에이씨. 이런 마인드. 제가 지금 해선을 꽤 벌었는데 요거 이번에 이제 손실이 조금 나고 있죠. 왜냐면 나스닥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숏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12,600쯤 650쯤에 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얼마쯤 됐나? 또 빠지고 있네요. 네. 다시 수익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손절한 게 한 번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아무튼 여러분들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